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군산 비흥항의 새만금 수산시장을 들렀는데 기대와 달리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휑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차를 돌려서 인근 지역의 다른 시장들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간 곳은 충남 서천의 홍원항입니다. 중매인 점포들이 위판장과 맞닿아 있어 각종 수산물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와는 정말 어딘가 안 맞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물때를 잘 맞춰가도 꼭 풍랑주의보가 내리던가 해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네요. 입구 한켠은 생선들을 말리고 있는데 이 심해 괴수 같은 건 다름 아닌 아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선 간을 떼어내지 않고 함께 말리네요. 간은 굉장히 기름이 많아서 산패하기 쉬울 텐데 겨울이라 그런 걸까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평소에 비해 사람이 없네요. 아무튼 그럼 지금 홍원항엔 뭐가 나왔을런지 함께 구경해보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점농어들입니다. 서해안에 몇 없는 대표적인 자연산획감이죠. 얘는 아직 산란기인 녀석들이 있어 겨울엔 그닥 추천하진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배가 불룩하거나 홀쭉하진 않네요. 이 정도면 무난한 편입니다. 살아있다고 이게? 이날 보이는 생물 중 횟감용훈이 점농어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녀석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건 깔따구라고도 부르죠.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경상도에선 까지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네마다 별명도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저렴하게 구입해서 탕거리 등으로도 쓸 수 있어요. 냉동 대하입니다. 여태 보이는 걸 보니 올가을에 정말 많이 잡히긴 했나봐요. 거뭇하게 변한 것도 없고 생각보다 선도는 좋습니다. 지금은 대하가 잡히는 시기가 아니고 3, 4월은 되어야 다시 짧은 시즌을 맞는데요. 그땐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암컷들이 이렇게 푸른 알을 품고 산란을 하러 연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땐 값이 비싸지지만 대신 입에 꽉 차는 커다란 대하를 회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이는 생선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광어, 아귀, 꼼치, 홍어, 갑오징어, 꽃게 등등. 여기가 홍어나 끝이야? 매니저가 좋아하는 꽃게들도 좀 있는데 화로도 조금씩은 나오네요. 지금 활꽃게 가격은? 꽃게가 요즘에도 나오나 보네요. 네, 오늘 그거 두 상자 나왔네요. 꽃게 이런 건 얼마씩 해요? 15,000원? 냉동 꽃게들이야 뭐 지금도 많고요. 사실 오늘 매니저에게 갑각류를 사오라는 명을 받았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던 건 비밀입니다. 그 외에 혹시나 뭐 좀 사갈 만한 게 없는지 찾아봤지만 이날은 당초에 시장에 물건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매가 없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오늘 배가 나갔어요? 배가 나갔으니 경매도 받겠죠. 그럼 바람 불어서 안 나간 거예요? 한동안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못 나갔었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어선들이 들어왔지만 조과가 영 시원찮았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비해 물건이 너무 없었구만요. 역시 오늘도 저랑은 안 맞는 홍원항입니다. 오늘 연집이 별로 없는데요? 일주일 만에 열었대. 일주일 만에 열었대요? 물건이 없어서인지 문을 닫은 점포들도 많이 보였고요. 홍원항은 날씨 좀 풀리고 봄쯤에나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제철 품목이 많이 나는 봄, 가을이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중매인 점포들 옆으로는 일반 소매점들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선어보단 화로나 각종 건어물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모여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은 다 말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중 조금 특이한 것들이라면 이런 건 좀 생소하네요. 이건 말쥐치를 말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쥐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멸치 옆에 이건 말린 갈치 새끼인 풀치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부안 쪽에선 요게 아니라 부안 풀치는 또 이게 아니잖아. 통상 풀치라 하면 작은 새끼 갈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이쪽에선 이렇게 말려서 풀잎처럼 축 늘어진 갈치를 풀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짝 말린 갈치는 마른 멸치처럼 바삭하게 볶아 먹어도 맛있고 매콤 짭짤하게 양념해서 졸여 먹어도 맛있답니다. 의외로 쓰임새가 많은 맛있는 건어물이에요. 큰 것들과 달리 가볍고 고소한 맛이 매력입니다. 그리고 마침 축 늘어진 부안 풀치는 이쪽에 보이네요. 또 유독 이쪽 지역에서 많이 말려 먹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보거입니다. 참복이 주로 많은데 여러가지 복을 다 말려서 먹습니다. 이런 건 보통 끓여서 볶국으로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생물로 끓인 것에 비해 좀 더 구수하고 감칠맛도 더 진하게 우러나요. 그리고 여긴 박대묵이 보이네요. 벌벌이 묵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좀 특이한 지역 음식이에요. 이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끓이면 묵이 돼. 제라틴이 있어요. 제라틴 때문에. 이와 이와 비슷한 게 부산 자갈치 시장의 꼼장어 껍질묵이죠. 전분으로 굳힌 식물성 묵과는 또 다른 쫀득한 식감이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박대라고 부르는 이게 사실은 참서대랍니다. 지역별 다른 명칭이 오랫동안 굳어져서 혼선을 만들게 된 사례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것도 어획량이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수입 박대는 문전 박대. 뭔 개소리야! 개무시. 홍원항 수산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땅히 더 소개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보기로 합니다. 그럼 홍원항은 봄까지 안녕. See you. 참, 올해는 위쪽 지역보다 이쪽이 눈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서울서 못한 눈 구경을 전라도에서 다 했네요. 저수지도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갑자기 얼음 낚시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익사체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어서 찾은 곳은 서천수산물 특화시장입니다. 이날이 마침 장날이더라고요. 매월 2, 7일이 장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화시장 앞에도 규모는 좀 작지만 장터가 열렸습니다. 만난 꽃감들도 잔뜩 보이고 이런 옛날 과자를 파시는 분도 계시고 무엇보다 장날에 이걸 빠뜨리면서 파죠. 안녕하세요, 호떡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나 호떡 먹어야지. 호떡 드실 분. 오늘은 1일 2호떡을 달성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도
이 집 호떡 잘하네요. 반죽이 유독 고소합니다. 그럼 오늘도 미션 석섹스. 이쪽에도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판들이 몇 있네요.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창거리용 냉동 고등어나 조기, 코다리 같은 생선들입니다. 특히 보관이 용이한 각종 건생선들을 가지고 나오신 상인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모 오징어 한 묶음에 얼마예요? 오징어 한 묶음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네, 20마리.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오늘도 제 몸값은 무척 비쌉니다. 그리고 이쪽이 임시로 운영 중인 특화시장 건물이에요. 이건 재작년에 들렀을 때의 모습인데 어딘가 좀 달라졌죠. 작년에 여기서 시장 건물이 전수되는 큰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건물을 지어 지금의 임시시장을 개장했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로 지은 특화시장 구경하러 함께 가보시죠. 방문객이 많죠. 전에도 그랬는데 이쪽 지역에서 제일 붐비는 시장인 듯합니다. 여긴 수산물 특화시장이란 이름답게 화로, 선어, 냉동, 건어물까지 전반적인 품목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이 장날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보단 현지분들이 많이 찾은 분위기였는데요. 어쨌든 천천히 둘러볼게요. 먼저 서해안 지역 시장답게 다양한 조개 종류가 눈에 띄네요. 바지락, 홍합, 동주개, 제철 맞은 새꼬막 등등 여러 조개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히 씨알 좋은 백합들의 눈길이 갑니다. 서해안 중부 이쪽 라인에서 백합이 많이 난다고 했었죠. 와 백합 사이즈 좋다. 이런 주먹만한 게 쿠킹 오일 싸서 쪄먹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참고로 웬만한 조개들은 지금부터 봄까지가 제철이라 모두 살도 찌고 맛있습니다. 진짜 서해안 굴이다. 요건 서해안 자연산 굴이네요. 서해안 굴은 우리가 흔히 먹는 남해안 양식굴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풍미도 더 진하다는 장점이 있죠. 선도 좋은 횟감용 꼴뚜기들입니다.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단맛도 좋은 녀석들이죠. 이것보다 더 커지면 회는 좀 부담스럽고 숙회에 더 적합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꼴뚜기라 하면 이런 걸 떠올리지만 사실 얘네도 작은 오징어만큼이나 크게 자라거든요. 쭈꾸미들도 조금씩 보이네요. 새조개와 더불어 봄별미로 유명한데 사실 선수들은 겨울에 먹는 거 아세요? 맛은 빠지지 않으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은 시즌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이쪽에는 홍어들도 많이 보이네요. 참고로 같이 온 한치형이 홍어 전문가입니다. 얼마 전에 삭힌 홍어회를 조금 내줬는데 이거 별미더라고요. 아무튼 삭히고 말리는 건 다 잘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짱구는 못 말립니다. 뭐요? 이번엔 횟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썰어서 포장해둔 것들도 많고 양식 위주이긴 하지만 수조에도 화로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커다란 강담돔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일본산 양식입니다. 이게 돌돔과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라고 맛도 비슷한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설픈 작은 자연산에 비하면 훨씬 맛이 좋아요. 물론 돌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그래도 비싼 생선이지만 그래도 고급 횟감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가숭어네요. 제철인 겨울철에만큼은 가성비 효자 품목이죠. 이건 자연산인데 양식에 비해 사이즈도 꽤 큽니다. 가숭어도 다 자연산이 많이 들어. 역시 썰어둔 것도 많지만 가급적 수조에서 화로를 꺼내 즉석에서 회를 떠달라고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또 다른 겨울 인기 품목 방어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방어보다는 공격이 요즘 방어하면 겨울에 한 번씩은 꼭 먹어야 할 계절 별미 같은 이미지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어 드셨나 궁금하네요. 이쪽 수조에 보이는 건 물메기라는 별명이 유명한 꼼치입니다. 겨울철 시원한 물메기탕의 재료가 되는 생선이 바로 이 녀석이죠. 꼭 커다란 올챙이 같은 생김새가 어딘가 귀엽게 보입니다. 참 여긴 집집마다 뭘 찾냐면서 말을 걸긴 하지만 워낙 시장이 북적거려서인지 딱히 귀찮게 쫓아다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 편하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점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만을 딛고 일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특화시장을 나와 길 건너에도 오일장이 열려져 있길래 들러봤어요. 이쪽에도 좌판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역시 수산물 품목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웬 새우가 잔뜩 보이는데 중화새우네요. 보통 김장 담글 때 이걸 갈아서 많이 쓰시죠? 요거 껍질이 아주 얇아서 껍질째 튀겨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가는 곳마다 유독 홍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눈길이 간 게 있었으니 와 진짜 크다. 바로 이 깨다시 꽃게입니다. 이 동네에선 반개라고 불러요. 나 이렇게 큰 건 거의 처음 와 본 진짜 거 같아. 사이즈는 장난 아닌데? 심지어 묵었어 좀. 와 집게가 4개 집게 사이즈. 진짜 크다. 필요 있는 거 물어봐. 반개. 저거- 만 원씩. 10,000원씩? 왜 그러냐면 꽃게 나올 때는 싸고 꽃게가 안 나오고. 반개가 이렇게 크네. 그러니까 좋죠. 쪄먹어도 맛있고. 한번 먹어볼까? 진짜 솔직히 좀 궁금하네. 나 좀 궁금하긴 하다. 3kg만 구입해보기로 했어요. 매니저에게 꽃게를 사오라는 명을 받았지만 저는 반값짜리 게를 샀습니다. 맛있어요 요즘에? 맛있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한 마리 덤으로 더 얹어주셨네요. 10마리에 3.35kg이니 킬로그램당 3미짜리 깨다시 꽃게입니다. 해갖고 술 한잔 먹어봐 맛있어. 잘 먹을게요 이모. 그럼 안주는 샀으니 이제 다음은 서천 특산물인 한산 소곡주를 사러 왔습니다. 아 지금 이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려고 꺼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출발한 내 아재의 군산 서천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두서없는 여행기였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거나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해장은 마쳤으니 다시 돌아가는 중.
돌아오자마자 게부터 먼저 꺼내봤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손바닥보다도 큽니다. 근데 이런 선어는 껍질을 까보기 전엔 상태를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죠. 장을 담가도 재수없게 죽은 지 오래된 게가 섞여 있었다면 몽땅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게는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건 너무 궁금했네요. 한 마리 먼저 물에 잘 씻어서 찌질한데? 상태를 보려고 등딱지를 따봤습니다. 장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 장담 볼까? 그럴까? 생물에 냄새도 없고 무엇보다 살도 아주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게 껍질이 안 물러. 원래 얘네는 저렇게 껍질이 연한 게 특징이지만 이건 탈피한 지 오래된 묵은 게라 그런지 엄청 단단합니다. 딱딱해. 꽃게 같아. 어쨌든 몇 마리만 먼저 꺼내서 간단한 안주로 탕을 끓여봤습니다. 그리고 상인 이모가 당부한 대로 해갖고 술 한잔 먹어봐. 맛있어. 술 한잔 곁들이 준비 중이에요. 꽃게탕 냄새는 일단 엄청 구수한데요. 진하진 않네. 일단 먹었어. 심한. 국물이 얕아. 이상하다. 꽃게처럼 달큰하고 진한 맛있는 육수가 우러나진 않네요. 그럼 이번엔 요거 살맛은 어떤지도 먹어봤습니다. 우와. 아니 이럴 수가. 와, 진짜 아무 맛도 안 아무도 나. 안 나. 다리살을 먹었는데 안 맞죠? 아무 맛도 안 나. 좀 이런 맛이 나지. 이렇게 크고 살도 꽉 찬 묵은 게인데 어쩜 이리 살이 밍밍한지 생각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깨다시 꽃게들은 모두 다 암놈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꽃게처럼 이것도 배딱지가 둥글럽적한 게 암컷들이에요. 고소한 알이 맛있으니 살맛은 어떤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네요. 이때는 부산이었는데요. 이때도 이걸 잔뜩 사다가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다시 확인해봤더니 이것들도 다 알집을 갖고 있는 암놈들이었습니다. 이건 작아도 암놈이 마시는 건가 아는 킹리적 가시미. 반면 오늘 사온 건 다 배딱지가 뾰족한 수컷이었거든요. 다른 개들처럼 이것도 수컷이 좀 더 크기가 큰 것 같네요. 역시 수산물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간장의 힘을 빌려 게장으로 먹기로 했어요. 게장이 완성되면 맛보고 다시 후기 남길게요. 그리고 맛있는 꽃게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매니저는 다행히도 의외로 이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바보가 되어버린 상태라서 이걸 꽃게인 줄 알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